메타인지란 생각에 대한 생각, 즉,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는 마음 공부에 있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며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선 이 메타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적인 영성가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중에서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아주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는데요. 어느 날 극한의 고통 속에서 명징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30살 무렵까지도 나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걱정과 불안 속에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29번째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나는 절망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 속에서 헤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날의 두려움은 여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고 삶 자체가 끔찍스럽기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 때 불현듯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생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가 아닌 둘이란 말인가? 내가 나 자신을 견딜 수 없다고 느낀다면 나는 둘이어야 마땅하다. 평소에 내가 있어야 하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내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짜 나일까? 갑작스런 이런 깨우침에 머릿속은 일순 모든 작동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알 수 없는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나는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깨어났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아직 눈을 감은 채 나는 찬란한 다이아몬드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될 일은 된다의 저자 마이클 싱어의 경험담입니다. 나는 결과부자를 틀었다. 평소 명상할 때보다 더 오랫동안 앉아있을 작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의도를 세우고 훨씬 강도 높고 진지하게 집중했다. 숨을 천천히 내쉴 때마다 따뜻하고 기분 좋은 어떤 감각이 배 아랫부분에 가득 퍼졌다. 그 감각이 너무 좋아 내 주의는 자연스레 그곳으로 집중되었다. 나는 약간 멍하게 하지만 방금 경험했던 체험의 깊이에 취한 채로 크나큰 평화를 맛보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 아마 계속 그렇게 현재의식으로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나라는 의식자리 뒤편에서 어떤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매우 준엄하게 말했다. 너는 너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가? 알고 싶지 않은가? 그것은 내가 그토록 말씨름을 해온 그 마음의 소리가 아니었다. 목소리의 존재를 처음 자각한 이후로 그것의 제잘거림이 들린 곳은 내 내면의 앞 혹은 아래쪽이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부름은 나라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던 곳의 뒤와 위쪽으로부터 나왔다. 어디서 나온 소리든 간에 이 준열한 호통은 나를 존재 깊은 곳까지 뒤흔들었다. 두 영성가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또 다른 자아의 목소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아가 있고 그 자아를 관찰하는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한 것이죠. 이를 배경자아, 상위자아, 진아 또는 참나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는 이 참나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참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은 극적인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인데,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주체가 바로 이 참나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고통받는 내고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나가 바로 이 참나이며,
이것이 바로 감정적 메타인지 방법입니다. 즉,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알아차림의 과정에서 고통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 알아차림과 바라봄은 내가 하나여서는 불가능합니다. 고통을 받는 내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 두 개의 자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야 거리를 만들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메커니즘입니다. 메타인지가 발달하게 되면 자신의 상태와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개입 없이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메타인지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세계에 갇혀버리면 스스로의 세계 너머에 무한한 새로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테니까요. 결국 메타인지는 자신보다 더 큰 넓이에서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나는 원래 나라는 한계 안에서 갇혀 지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경계를 넘어 더 큰 존재로서 더 넓은 시야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무지하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려면 무지한 자아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메타인지는 우리 안에 매일 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생활 자아보다 더 큰 자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 자아보다 더 큰 자아를 찾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목적이며 메타인지와 같이 생활 자아가 겪는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영성가들은 이 배경자 참나는 결코 손상될 수 없으며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이 참나를 가리고 있는 에고의 고통 때문이며 이 고통을 걷어내면 언제나 순수하고 고귀한 우주적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메타인지는 우리에게 크고 고귀한 자아가 존재한다는 증거이며 우리의 생활 자아, 즉 에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상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